얘네는 이제 슬슬 해보면 되죠. 자, 밖에 들어가. 찬수 핸드폰 내. 빨리 앉아 이제. 원의 방정식은 뭐 어렵지는 않아. 근데 어찌됐든 도형의 방정식 자체가 우리가 중등 때 배웠던 도형들을 접표평면으로 끌고 온다. 그게 중요한 거였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도 접표평면으로 끌고 올 때 뭘 이용해서 끌고 올 거냐면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끌고 올 거야. 너희 원의 정의가 뭐야? 한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그게 원의 정의지. 그래서 한 정점 얘를 A, B라고 두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중심 이렇게 부르겠지? 그럼 떨어진 일정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떨어진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스몰 r이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하겠어? 반지름이라고 하겠지? 근데 어찌됐든 도형의 방정식 자체가 자취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 위에 임의의 한정은 x, y 라고 한다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을 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뭐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될 거고 얘를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표준형이라는 건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도형의 특징이 잘 보이는 애가 표준형이 될 거고 얘를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원의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형태를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원이야.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져 있으면 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뭘 확인해 봐야 돼? 얘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우변이 반지름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0보다 큰지 아닌지 정도만 확인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지. 그치? 그럼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 결국 뭐랑 뭘 구하라는 거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세요 라고 받아들여주면 되지. 됐어?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여기 A, B, R 미정계수를 구하세요. 또는 A, B, C 미정계수를 구하세요. 그렇게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되는데 그 옆 페이지 봐봐. 너희한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상황이 직접적으로 주어질 때도 있고 간접적으로 주어질 때도 있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상황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상황들은 이런 거라는 거야. 여기 봐봐.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뭐라고 쓰면 돼?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지. 됐어?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지. 2,1과 4,3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을 지름이라고 할 거고 여기를 2,1 여기를 4,3으로 두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제 원의 방정식은 뭐랑 뭐 구하면 끝이라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 구하면 끝이지? 근데 원의 중심이라는 건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뭐 3,2 이렇게 써주면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거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럼 이제 이러한 원을 구하래. 2,1과 4,3과 5,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세 점을 줬지. 이렇게 세 점을 주고 원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 뭐 생각할 수 있어? 일반형의 대입 생각할 수 있지. 두 번째 뭐 생각할 수 있을까? 외심의 정의. 외심의 정의에 따라서 뭐 구하면 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구해주면 될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세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PA는 PB는 PC 이렇게 구하지. 됐어? 그래서 이제 외심을 구하라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시도를 하면 되는데 어떤 게 제일 편해?
난 이거 저번에 수업 때도 한번 했어. 뭐가 잘 편해? 잘 떠올려봐. 내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두 번째. 역시 다 똑같구나. 그나마 두 번째가 편하긴 한데 셋 다 하기 싫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뭘 찾아보라 그랬어? 수직인 관계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지. 왜? 만약에 얘네들이 수직인 관계에 있다면 분명히 외심 찾는 게 쉬워 어려워? 쉽지. 어떠한 두 점의 중점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해봐야 될 일은 수직인 걸 찾고, 그게 아니라면 아마 얘가 제일 편할 거야. 됐어? 그리고 사실 일반형이 대입해서 3개짜리 미지수 푸는 거는 교과 과정은 아닌 거고, 이거는 미친 짓이지. 한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문제집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했었지. 그 다음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야. 그림을 잘 그려. 그림을 잘 그리고 상황에 맞게라는 건 어느 사분면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너희가 원의 중심을 a, b라고 설정을 하고 반지름을 설정을 할 때 미지수를 줄여주면 되지. 보통 어떻게 줄여? 뭐 그냥 상황에 맞게 반지름을 a 또는 b 정도로 표현을 하지. 이런 상황이면 반지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b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호 확인이 정확하게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냥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뭐 어차피 b의 제곱 이렇게 쓸 거지만 그럼 이렇게 쓰고 그냥 적당한 점들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은 어찌됐든 그림 그리고 중심 설정하고 반지름 설정해서 미지수 줄여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리고 연립 잘하면 되는데 연립할 때 조금 어려워. 여기다 두 점을 대입해야 구하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연립할 때 나 같은 경우에는 합차를 이용해서 1차식을 구해. 1차식을 구한 1차식을 2차식에 다시 대입해줘야 되고, 이 과정들이 안 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어쨌든 그렇게 해주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얘의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뒤에 있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떠한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근데 어떠한 점을 지난데, 이런 건 유치한 문제고, 그 원의 중심이 x제곱 뭐 플러스 3 위에 있대. 그럼 다시 해석을 해봐. 얘들아, 원래 어떠한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그 중심은 항상 어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요 직선 또는 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여기 위에 있다라고 주면은 사실 그 점은 얘랑 얘 무슨 점인 거야? 교점인 거니까 우리가 뭐 하면 돼? 그냥 연립해서 풀어주면 끝인 거지. 됐어? 고민하지 말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어떠한 특정한 도형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그냥 연립만 해서 너희가 구해주기만 하면 돼. 알겠지? 굳이 막 그림 열심히 그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원의 방정식 중에서 좀 쉬운 편에 속해. 왜 그러냐면 대놓고 원을 구하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이 뒤로부터는 너희한테 원이 아닌데 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첫 번째, 아씨 여기 안에 정리가 다 될까? 여기부터 하자. 뭐라고 써있냐면 정점 A와 동점 P에 대해. 얘들아, 정점이 뭐고 동점이 뭐야? 얘는 가만히 있는 점, 얘는 움직이는 점. 동점 P에 대해 선분 AP의 길이가 일정하대. 뭐 삼각치 일정하대. 그럼 그때 요 P의 자취가 뭐라는 거야? 원이라는 얘기야. 라는 걸 너희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 왜 원이야? 방정식을 써보면 되지. 여기 정점을 뭐 2,3이다 라고 주고 동점을 x, y라고 하면 이걸 제곱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9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문제 상황을 파악을 할 때 문제에서 주어진 점들이 정점인지 동점인지 판단을 하고 모두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거리가 일정하다 얘기만 나오면 원의 방정식임을 조금 의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를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a, b와 0,0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로 해석을 했어? 2다로 해석을 했지.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얘도 추가가 될 거야. a, b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위의 점 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은 많이 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줄 알아야만 된다. 원이라고 전혀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원인 걸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 두 번째, 두 정점으로부터의 두 정점 A, B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M 대 N. 근데 나는 그냥 뭐 2대 3 이 정도로 할게.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 3이래. 2대 3인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이걸 식으로 두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거든. 첫 번째, AP 대 BP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3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2BP는 3AP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줄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석을 바꿔서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줘야 돼. 그러면서 해석을 어떻게 해주면 돼?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 3인 점 P 라고 해석을 하면 이 P의 자취는 사실 어떻게 구하면 돼? P의 자취는 여기 그냥 x, y라고 설정을 하고 요거 거리 구할 수 있지. 그럼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돼. 그럼 봐봐, 여기 개수가 다르지. 개수가 다르니까 x제곱, y제곱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지. 그러니까 얘 자취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는 거야. 일단은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데 어떤 원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아까 그 우리가 수직이동분선의 방정식 할 때 분명히 그 자취 중에는 특이점이 하나가 있지. 특이점이 적어도 하나는 있지. 근데 얘는 특이점이 몇 개가 있을까? 2개 정도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 3인 점은 A와 B의 2대 3 뭐가 있어? 내분점과 외분점 2개가 있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이 원의 자취는 A랑 B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그냥 지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야. 그리고 이 원의 이름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뭐 그 사람이 발견을 했나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취를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두 점의 2대 3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쉬워. 말이 어렵게 나와있는데 두 정점과 이루는 각이 일정. 무슨 소리야? 두 정점이 이렇게 있어. 두 정점 A,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떤 한 점 P가 있는데 이 각이 일정하대. 뭐 60도? 이렇게 일정하대.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각이 일정하대. 여기 얘를 고정을 시키고 이 각이 계속 일정하대. 그럼 우리가 무슨 각을 생각할 수 있어? 원주각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됐어? 그래서 두 정점과 이루는 각이 일정하다 하면 항상 무슨 각 생각을 해주자고? 원주각. 그다음 마지막. 이거는 뭐 별거 아니야. 이건 아까 그 9번 문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수직이래. 그러니까 두 직선이 수직이다 주어지면은 두 직선 수직이다 주어지면은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 항상 뭘 생각하자는 거야? 원을 생각을 하자는 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빗변이 그 원에 뭐가 되는 거고? 지름이 되는 거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쪽 파트에서는 대놓고 원을 구하시오였고 이쪽 파트는 원이 아니지만 너희가 원인 걸 눈치를 채세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해줘야 되고 이쪽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이쪽은 못해도 돼. 지금은 못해도 되는데 너희가 계속 학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나도 계속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얘는 원 단랑 하나 있을 때에 대한 얘기들만 지금 끝을 낸 거야. 이거 어제 보니까 8페이지? 아니 8장 개념이? 아니 8페이지? 그 정도 되니까 잘 들어봐. 최대한 심플하게 할게. 두 번째, 원과 직선. 원과 직선은 내가 부탁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 얘들아, 원이랑 직선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뭐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부터 쓰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물론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없는 상황이 있어. 그래서 원과 직선이 나오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부터 항상 구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조건 하나가 해결이 된 거잖아. 그럼 이제 보통 미지수 하나가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풀 때 내가 미지수 하나를 해결해놓고 풀면은 문제가 편해져 안 편해져? 굉장히 편해진다고.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이제 여기서 문제 풀 때뿐만 아니라 너희는 시험장 가면 긴장을 하잖아. 근데 그렇게 조건 하나를 구해놓고 시작하면 긴장이 풀려. 왜냐면은 막 이렇게 쑤셔서 풀다가 안 나올 법한 문제도 내가 조건 하나를 구해놓고 하면 문제가 한결 쉬워지기 때문이야. 진짜 난이도가 낮아져. 실제 난이도가 낮아져. 체감 난이도도 낮아지지만 실제 난이도도 낮아지는 거니까 원이랑 직선이 나가는데 이걸 안 쓸 일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구한다 또는 써놓는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너희가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원이랑 직선에서.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조건을 안 썼다 싶으면 얘 안 쓴 걸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원이랑 직선 얘기가 나올 때 직선은 딱 두 종류야. 첫 번째 활선, 두 번째 접선. 활선 얘기부터 할게. 활선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원이 있어. 요 선이 활선이야. 어떤 선이라고 하면 되냐면 원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선을 활선이라고 하겠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선을 우리가 활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요 활선에 의해서 누가 생겨? 편이 생기지. 됐어?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림을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원의 중심에서 편까지 수선의 발 또는 활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편이 일단 수직 이등분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거든.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어떠한 점이랑 연결을 할 거냐면 활선 위의 점이랑 연결할 거야. 근데 활선 위의 점 중에 가장 만만한 점이 누구야? 요 교점이지. 그래서 교점이랑 이렇게 이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여기서 뭘 쓰겠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지. 근데 이제 꼭 활선 위의 점이 원과의 교점만 아니라 여기 원 밖의 점이랑 주어질 때도 있지. 그럼 이때도 이렇게 연결하면 직각삼각형 보여 안 보여? 이렇게 큰 직각삼각형 보이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큰 직각삼각형이랑 작은 직각삼각형이랑 뭘 공유하고 있어? 뭘 공유하고 있어? 높이를 공유하고 있지. 그럼 높이 공유하고 있으면 이 상황에서 뭐도 한번 쓸 거냐면 쌍피타도 한번 쓸 거야. 그럼 쌍피타 쓴 적 있어 없어? 쌍피타 쓴 적 있지? 너 있어 없어? 너 오늘 아침에도 썼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 두 개 나오고 특히 한 변 중에서 높이를 공유하면은 그 상황은 이제 쌍피타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겠어? 당연히 여기 있는 길이들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가 반드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그리고 그림에다가는 항상 이 정도 표시 정도는 해주고, 그 다음 접선. 접선은 이렇게 생긴 선이 접선이야. 내가 활선은 원이랑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선을 원의 활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접선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원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근데 이게 모든 도형에 대한 접선의 정의는 아니지? 왜냐면 3차 함수의 접선은 한 점에서만 만나?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는 이건 접선이 맞지? 여기서도 만나니까. 됐어? 그러니까 모든 도형에 대한 접선의 정의는 아닌데 원에서의 접선의 정의야. 그러니까 이 점을 이제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겠어? 점 이렇게 부르겠지? 됐어?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도 뭘 해? 원의 중심이랑 여기랑 있고 수직.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접선이랑 이 두 점을 이은 성분은 항상 무슨 관계가 있다? 수직 관계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수직 관계가 나오면 할집들이 좀 있지. 수직 관계가 나오면 뭘 이용할 수 있어? 수직이 나오면 분명히 이제 기울기 이용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가필드가 쓰일 수도 있겠지. 여기서 선 이렇게 그어서. 됐어? 막 그런 것까지 그냥 염두에만 두라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 그럼 이제 원의 중심이랑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 다음에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원밖에 한 점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내가 이 분홍색 이 길이의 이름이 뭐야? 접선의 길이. 너희한테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뭐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원과 직선이 어쨌든 활선이랑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두 상황 모두 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무슨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수직 표시 까먹지 말고 해놔. 그래야 이제 수직인 조건을 쓸까 생각이 들어. 왜냐면 조건이 모자란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야. 그럼 그때 수직 표시를 해두면 아, 나 저거 수직 조건 안 썼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찌됐든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수직 조건도 쓰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쓰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시면 돼. 어디서는 그 사실 선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남겨둬야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활선이랑 접선이 나오면 우리가 이 정도 행동만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연결지어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뭐라 그랬어? 그냥 만난다 안 만난다 정도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겠어?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있겠지. 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는. 근데 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뭘 가지고 판단해?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2차 함수랑 직선과의 위치관계 뭐 가지고 판단했어? 판별식 가지고 판단했지. 그럼 얘도 판별식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 얘도 판별식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 왜냐면 2차 함수랑 얘랑 둘 다 통틀어서 2차 곡선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너희가 배울 2차 곡선들이 아직 몇 개가 더 남았어. 한 3개 정도 더 남았어. 그럼 걔네들과 직선과의 위치관계는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 근데 원은 그거 말고 얘가 훨씬 더 중요해. 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할 거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랑 뭘 비교하는데? 반지름 비교해 주시면 돼요. 됐어? 근데 이걸 비교를 할 때 막 책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막 표로 되어 있잖아. 근데 그 표로 되어 있는 표들을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너희가 뭐 하면 돼? 이거는 그림만 그려두면 얘들아 원의 중심이랑 이거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 짧지? 얘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어때? 같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 길지? 이런 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원과 직선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뭐부터 구하고 시작하면 된다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부터 구해주고 시작하면 손해볼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됐어? 그래서 어찌됐든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판별식 가지고도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얘 가지고 판단을 한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고, 판별식 쓰는 문제는 정석 연습 문제에 딱 한 문제 있어. 아니 사실 모든 문제를 판별식을 써도 되는데 판별식을 쓰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가 정석 연습 문제에 딱 한 문제가 있어. 내신 때 풀어. 내신 때는 다 준비하고 들어가야지. 어쨌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 상황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좀 물을까. 이거 만나지 않는 경우에도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잖아. 그럼 이렇게 구했을 때 뭘 물어보냐면 이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봐. 그러니까 원 위에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다 이런 식으로 재보겠지. 이런 식으로 재볼 때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뺐을 때가 최소고 반지름을 더했을 때가 최대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됐어? 그러니까 분명히 원이랑 직선이 나와. 그리고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와. 그럼 반드시 뭘 구하고 시작을 하자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거기서 반지름을 더하고 뺀 거랑 문제 푸는데 관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았지? 쟤도 뭐 올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밖에 한 점이 있어. 이 원밖에 한 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여기도 뭐 하면 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고 반지름 더하고 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이런 게 나오겠지. 어려워진 거야. 여기랑 A랑 B는 고정이고 이 원이 한 점 P라고 했을 때 이 ABP 넓이의 최대 최소 구하래. 그럼 결국 윗변은 고정이니까 뭐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거야? 높이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거니까 이 문제랑 달라 같아. 똑같지? 근데 이제 포장지만 바뀌었으니까 뭐 너희가 낯설어서 어렵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그냥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 말고 원과 원 사이의 위치관계. 원과 원 사이의 위치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 써있듯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 얘랑 원이랑 원 두 개가 안 만나지. 안 만나면 뭐 확인하면 되냐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원이 이렇게 만나. 아니 원이 이렇게 안 만나. 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 작다.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내접해.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와 같다 정도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두 원이 밖에서 외접해. 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이랑 같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근데 두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얘야. 두 원이 어떻게 만날 때일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시작을 할 거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뭐가 생겨? 직선도 생기고 두 점을 지나는 원도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하고 또 k 이렇게 붙이겠지. x 더하기 b'y 더하기 c'요. 그래서 이제 얘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다라고 한 게, 얘는 원을 표현할 수도 있고 직선을 표현할 수도 있어서 그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으니까 원을 표현을 하겠지. 근데 k값이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지니까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여기까지.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누구라고? 얘는 그래서 이름도 있어. 공통현의 방정식. 그러니까 얘 이름이 공통현이고 그 식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교점 구하는 거야? 미친 짓이지? 교점을 구할 일이 있을까? 가끔 있어. 가끔 있어. 진짜 가끔 있어. 아주 가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점을 구해 안 구해? 안 구하고 공통현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공통현이 뭐 특별한 현이야? 그냥 어쨌든 한 원의 현 아니야? 뭐 하면 돼?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해만 내리고 수직 2등분 되니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지. 됐어?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보조선을 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지. 두 원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이러한 직선이랑 얘는 항상 수직일 거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어서 삼각형 만들어주면 이 삼각형에서는 뭐도 쓸 수 있겠어? 높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뭐 쌍피타 같은 것도 한 번씩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됐어? 그리고 또 어떤 걸 묻냐면, 얘들아, 이 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많은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은 누굴까? 이 길이가 지름인 원, 이 원이 가장 작겠지? 뭐 그런 걸 물을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다 구할 때 결국 메인은 원이 아니라 누구야?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두 원이 만나면 항상 뭘 구하고 시작을 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고 시작하면 된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요하면서도 그냥 가볍게 들어줬으면 좋겠는 내용들. 이제 이 뒤에 내용들이 좀 중요해.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희가 그냥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림 항상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좀 주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간접적으로 표현됐을 때 원인 걸 눈치채고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인데, 무슨 소리냐면 너희한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해. 그럼 정보를 아무것도 안 주지 않고 어떻게 주겠어? 점 하나를 주거나 기울기 하나를 주겠지 분명히.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배우냐면 원의 중심이 원점인 상황에서 먼저 배워. 여기가 0,09, 만약에 여기가 2,1인 원이 있어.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야? 5? 이렇게 생긴 원이겠지? 됐어? 그럼 여기 이 원에서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라고 하면 너희는 뭐부터 쓰고 시작해야 돼? 난 요직선에 대해서 한 점 지나는 정보를 알아. 그러니까 y는 mx-1 mx-2 더하기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 요거 직선이 있으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를 쓰면 되겠네요. 가 아니라 여기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기울기를 일단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그리고 원이랑 이 그림이 나왔으면 원이랑 얘랑 접했으니까 있고 수직 표시해야지. 그럼 뭘 쓸 생각이 든다고? 수직 조건을 쓸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뭘 쓰고 싶어? 기울기를 구할 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고 싶어? 아니잖아. 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요 기울기가 얼마냐? 마이너스 2가지. 됐어? 됐어?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도 m값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직 표시를 하면 아 기울기 생각도 난다
됐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에 임의한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돼.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그럼 얘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정리를 해보면 2x 더하기 y는 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 공식은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너희 그 전에 배울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 외우라고 배웠어? 안 외우라고 배웠어? 외우지 말라고 배웠을 거야. 근데 난 항상 얘기하지. 외워. 최소한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외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 정도는 외워야 돼. 분명히 도움이 돼. 왜냐면 저렇게 형태로 나왔을 때 직선임을 의심할 수도 있고 얘가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인지도 의심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형태를 외우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어쨌든 고등학교 가서 기하라는 과정을 배울 거 아니야. 거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2차 곡선이 몇 개 더 나온다 그랬지. 그럼 거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랑 거의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잘 외워두면 굉장히 편리해. 그 다음 얘도 이제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로 한번 이렇게 쓰겠다. 얘도 똑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하자. 여기 위에 한 점에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라고 하면 우리가 직선을 어떻게 세우고 시작을 해야 돼? y는 3x 플러스 k라고 세우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됐어? 그럼 그때 y는 3x 플러스 k라고 세우고 이번에는 진짜 뭘 써야 돼? 3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이라고 쓰고 얘랑 0,0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루트 5다 라는 걸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10분의 절대값 k가 루트 5니까 따라서 k 값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2 이렇게 되겠지. k 값이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지. 둘 중에 뭐가 답이야? 둘 다? 무슨 소리야 이게? 접선이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몇 개가 나온다는 소리야? 이렇게 2개가 나올 거다 라는 소리고 우리는 이것까지도 알아야 돼. 이 두 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항상 어디를 지나 보네? 중심을 지나지. 그리고 얘네 둘과 평행한 이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둘 수 있어? 반지름이라고 둘 수 있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둘 수 있어? 지름이라고도 둘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사실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랑 원점이 아닐 때랑 같아 달라? 구하는 상황이 어차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면 똑같지? 됐어? 근데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는 것보다 기울기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됐어? 그러니까 너희한테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얘는 기울기를 따로 구해서 유도를 하는 거고 얘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유도를 할 텐데 두 가지 방법 다 너희가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편리하다라는 거야. 무작정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기를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를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너희가 알고 있어야 조금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고 얘도 공식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간단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에 이미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y는 mx 여기까지 외울 수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유리한 문제들 나올 거야. 내가 잘 퍼다가 날라볼게. 모의고사 기출 중에 분명히 있을 텐데가 아니라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접선의 방정식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공식 정도는 외워두고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하자. 여기서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를 잘 활용을 하자고 이때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야. 됐어? 만약에 여기서 기울기 이용할 게 생각이 안 나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도 되지. 왜? 아까 뭐 약속했으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이랑 직선이 나오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용하기로 약속을 해놨었으니까 됐지? 마지막 공통접선. 이건 뭐 줄 필요 없겠다. 너무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공통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해줘야 될 짓이 뭐냐면 이런 짓들이야.
원의 중심 접점 연결하고 수선의 발, 원의 중심 접점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고 요 직선을 이렇게 그어. 그럼 너희 눈에 뭐가 보여? 닮음. 그럼 요 점을 닮음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럼 너희가 원의 중심이 주어져 있어. 그럼 요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을걸? 얘랑 얘 무슨 점? 외분점으로 구할 수 있을 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닮은 비는 어떻게 돼? R1 대 R2B가 닮은 비겠지. 됐어?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접선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번엔 두 원이 이렇게 있어. 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지. 한 점을 기준으로. 됐어? 그럼 그때 이 점도 뭐라고 부를까? 이 점도 닮음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고, 닮음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서도 똑같이 원의 중심 접점, 원의 중심 접점해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도 너희 눈에 뭐가 보여? 닮음이 보일 거고, 얘네 둘의 B도 R1, R2B.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이 원의 두 원의 중심의 내분점으로 구하면 되겠지. 몇 대면 내분점? R1 대 R2 내분점. 됐어? 오케이?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공통 내접선 또는 공통 내접선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뭐가 쓰일 거다라는 거야? 닮음이 쓰일 거다라는 거고, 어느 점을 찾아두는 게 중요해? 이 닮음의 중심이라는 이 점을 찾아두는 게 중요하지? 이 두 점 찾는 거 쉬워, 어려워? 굉장히 쉬워. 알겠지? 그럼 이거 활용된 문제 먼저 한번 보자. 뒤로 넘어가서. 얘들아, 공통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 너희 중등 때 한 거니까 그거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9번 문제 한 번만 봐봐. 그 문제를 방금 저 사실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편해. 자,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 당연하듯이 해야 될 짓은 요거지. 그럼 이제 여기가 닮음의 중심인데 지금 여기가 P라고 나와 있고, 여기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7,2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0,B라고 나와 있겠지? 됐어? 그럼 그때 지금 반지름 길이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이거 구해보면 돼. 2루트 5랑 루트 5거든. 그럼 2대 1이라는 거는 요 점은 얘네 둘의 무슨 점일까? 얘네 둘의 무슨 점일까? 무슨 점일까? 2대 1인데 요 별표는 동그라미 두 개의 무슨 점? 중점. 중점이니까 B의 좌표는 몇이야? B 값은 몇이야? 1이고 A 값은 7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구해놓고 시작을 해주면 돼.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었을 때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래. 그럼 일단은 내가 y는 mx-7 왜? 7,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m값에 대해서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일반형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얘랑 원의 중심 0,1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루트 5다를 일단 사용을 해줘야 되겠지. 됐어? 그러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거 하면은 m값 몇 개 나와? 당연하게 m값 2개 나오니까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올까?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도 돼. 그래서 얘는 좀 더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절대값 이렇게 줄 거고, 넘겨서 양변 제곱해서 계산을 하면 49m제곱 플러스 14m 더하기 1은 5m제곱 더하기 5. 그래서 정리를 하면 44m제곱 플러스 14m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까지 해서 멈춰놓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쳐다봐. 뭐 구하래? 기울기의 곱 구하래. 기울기의 곱 바로 구할 수 있나? 못 쓰면 돼.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 써주면 끝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급발진해서 여기서 뭐 근해 공식 쓰니까 안 되니까 나 이거 못 푸는 문제야 라고 하지 말고 꼭 뭐 한번 쳐다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한 번만 쳐다보면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럼 곱이 얼마야? 11분의 마이너스 11분의 1이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에 몇이 곱해져 있어? 요게 지금 C값이잖아. 11이 곱해져 있는 이유가 얘 때문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너 아까 맞았냐? 이거 보면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야? 공통 내접선, 공통 내접선이 나오면 못 찾아? 닮음 찾고 못 찾아? 닮음의
중심 찾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은 쟤네들의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다음 10번도 한 개면 합시다. 볼 수 있겠는데. 얘가 x-2y 더하기 5는 0이야. 근데 어찌됐든 아까도 설명할 때 요직선도 한번 그어봤었지. 그치?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 그어봤었지? 그럼 그때 얘는 x-2y까지 써놓고 얘가 어딜 지나 지금? 얘가 어딜 지나? 0,0을 지나지.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지금 0,0을 지나지? 그럼 얘는 그냥 이거는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x-2y 하고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써주면 끝이지. 왜냐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같으니까. 그럼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다? 반지름이다. 그래서 반지름 구해보면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5. 그래서 요만큼 길이가 루트 5인데 지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래? 무슨 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면 요 길이가 얼마야? 루트 15가 되겠지. 요 점의 좌표 설정은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위에 점이니까 2b, b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럼 그냥 뭐 쓰면 돼?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가 루트 15다 쓰면 b 값이 나오는 거지. 됐어? 뭐 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 8번. 이 상황이 나왔어. 뭐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일단 보존원들부터 그어야 되지. 보존은 어떤 거 그을 수 있어? 원의 중심이랑 여기 이거 뭐야?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 내리고 그 다음 할선 위에 한 점이랑 연결해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쓸 생각하고 또 할선 위에 한 점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쓸 생각 해주면 되지. 됐어? 근데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고 길이들을 구해보면 여기가 지금 0,0이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야? 5가 될 거고 반지름은 루트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요만큼 길이는 3이라고 주어져 있고 나는 그럼 이 길이를 x 정도로 두면 뭘 쓸 수 있겠어? 쌍피타 쓸 수 있겠지. 쌍피타 쓰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은 10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요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 25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따라서 x 값이 얼마야? 1이겠네. 아닌가? 맞아. x 값이 1이네. x 값이 1이면 요 길이도 얼마나 나와? 3이 나오는데 요 길이는 뭐야? 0,0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요 직선의 기울기였잖아. 근데 사실 요 직선은 내가 4,3을 지난다는 사실을 아니까 y는 m x-4 더하기 3 이렇게 두고 얘랑 뭐 사이의 거리? 0,0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3이다. 요거 써주면 끝이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그냥 도조선 대충 때리고 이거 쓰는 것만 알면은 그냥 손쉽게 풀리는 거잖아. 그리고 항상 뭘 고민해야 돼? 내가 요 기울기 하나를 어떻게 구할까? 근데 항상 구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면 미지수 하나 해결이 되니까 뭐 쓸 거 없으면 그거 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줘도 괜찮은 거. 그 다음 7번. 7번은 설명만 하고 지나갈 거야. 너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봐.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 보면은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거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냐? y는 2x 더하기 기울기가 2라고 주어져서 내가 얘를 y는 2x 더하기 k라고 줄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의 중심이 0,0이라고 주어져 있고 지금 요 현의 길이가 2루트 5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야? 식상하겠지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 요만큼 길이가 루트 5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었으니까 요만큼 길이가 얼마야? 루트 5다라는 걸 또 알게 됐지.
그럼 이제 내가 이 직선이랑 0,0 사이의 거리 구하면 K값 구할 수 있니 없니? K값 당연히 구할 수 있지? 그럼 K값을 당연하게 구해놓고 그럼 이 직선이 지금 완성이 됐잖아. 그럼 이제 내가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 원이랑 직선 연립하면 구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원의 중심에 대해서 대칭 지점이니까 요 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지.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X축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었대. 그럼 나 요 점에 무슨 좌표를 아는 거야? 얘랑 Y좌표가 같으니까 Y좌표를 알지? Y좌표 알면 X좌표도 구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끝이야. 됐어? 그러니까 문제 읽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딱 하나야. 문제를 안 읽어. 문제를 안 읽고 그냥 문제를 읽고 나서도 어려운 이유는 뭐야?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너희가 어디부터 보이기 때문이야? 구하라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부터 보이기 때문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출발을 어디서 해야 돼? 이 직선을 구하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런 고민조차 안 하게 될 거야. 됐어? 아니 6번은 말로 하고 지나가자. 얘들아 6번 뭐랑 연립하면 돼? 얘들아 6번 뭐랑 연립하면 돼? 저 2차 함수랑 y는 마이너스 x지? 왜? 이사분면이 외점이니까. 됐어? 끝. 저런 거 나오면 그냥 그렇게 처리하고 지나가면 돼. 그 다음 5번. 5번 밑에 코멘트 봐봐. 저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래. 왜 그러냐면 지금 각의 2등분이 나왔잖아? 각의 2등분이 나왔고 너희가 여기가 지금 5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 거리비를 구해보면 2대 3인 거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좌표만 봐도 2대 3이지? 굳이 길이 안 구해봐도. 그럼 요 길이 대 요 길이 비가 몇 대 몇인 거야? 2대 3인 거지. 그리고 나서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정해진 점이야 안 정해진 점이야? 안 정해진 점이야. 동점이야. 근데 A랑 B는 무슨 점이야? 정해진 정점이야. 그럼 두 개의 정점과 한 동점 사이의 거리의 비가 2대 3이래. 자취가 뭐야?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게 어떠한 원이야? A랑 B의 2대 3.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그래서 됐지? 근데 내분점은 뭐 여기 이미 있으니까. 그 다음 4번. 좌표평면 위의 두 점 5,12와 아까 문제 냈던 문제지? A, B 3분의 AB의 길이가 3일 때 얘들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거 무슨 문제야? 한 정점과 한 동점 거리가 1점 무슨 문제야? 원. 그래서 B의 자취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이 되는 건데 어떠한 원이야? 중심이 5,12고 반지름이 3인 원 위의 점 A, B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0,0과 A, B 사이의 거리의 뭐? 제곱인 거지. 그럼 원이 이렇게 있고 0,0이 이렇게 있어. 여기랑 여기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요 길이 구한 다음에 반지름 더하자 라고 얘기했지? 요 길이가 얼마야? 13이고 반지름이 3이니까 16이 될 거고 이거의 제곱이니까 16의 제곱 얼마야? 256이겠지? 이렇게 그치? 얘들아 3번 할 수 있어 없어? 어? 그치? 3번 뭐 하는데?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니까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직선이랑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써주면 이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문제. 혹시나 해서 넣었고 2개 남았다. 그만 해줘. 그냥 2번. 2번은 너희가 보자마자 이런 걸 그려줘야 돼. 이런 걸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가 0, 마이너스 2 여기가 4,0 이렇게 그려주고 뭘 생각할 수 있어?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 세 점을 지나는 뭘 생각할 수 있어? 원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들아 혹시나 해서 물어볼게. 요 지점 좌표 바로 구할 수 있나? 여기가 0, 마이너스 2거든? 여기 0,2 아니야 당연히? 됐어? 그럼 혹시 이것도 구할 수 있나 볼게. 여기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어. X축이랑 평행하게 그었어. 요 점의 좌표는 Y좌표 알아 몰라? Y좌표 2인 거 알지? 근데 난 X좌표가 3인 것도 알아. 어떻게 구할게?
대칭이니까 합 이용한 거야. 얘랑 얘 합이 3이니까 얘랑 얘 합도 몇이어야 돼? 3인 거 이용하면 되지.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가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계산할 게 거의 없었을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얘랑 얘랑 수직이다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했고, 그럼 이제 여기가 수직이 나오면 아까 무슨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원이 그려지는 거고, 원에서도 또한 뭐가 이용이 돼야 돼? 대칭성이 이용이 잘 되어야 되겠지? 근데 대칭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합이 중요한 거야. 왜? 대칭이라는 건 결국 평균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평균 구할 때는 두 개 더하잖아. 그러니까 합이 제일 중요한 거야. 2차 함수랑 원이랑 둘 다 합이 제일 중요해. 합이 일정하다. 합이 대칭축 2배. 뭐 그런 거. 그래서 이 문제 뭔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얘들아 이제 문제 좀 읽고 문제를 풀어보자. 이건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이어서 한 거고. 외접원 위에 점 Q. 그러니까 어쨌든 외접원을 그렸어야 되네. 여기 위에 한 점 Q가 있대. 그럼 그때 Q는 PBC의 무게중심인데 P라는 건 어디 찍힐지는 모르는데 ABC 넓이의 몇 배래? PBC가 3배래. 그럼 어디에 찍혀야 돼? Y는 마이너스 6 위에 찍히던가 아니면 Y는 6 위에 이렇게 찍히던가. 맞지? 그래서 근데 1,4분면 위의 점이라니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혔겠네. P가. 그럼 P의 좌표를 내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않나? 뭐 A, A 없지? A,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이걸 물어볼 거야. P, B, C의 무게중심의 Y좌표가 몇이야? PBC 무게중심의 Y좌표가 몇이야? 2. 그럼 요점이네. 끝. 왜? Y좌표가 2인 점 중에서 원 위의 점 얘밖에 없잖아. 1,4분면에 있는 거. 그럼 얘가 Q네. 끝. 그럼 얘가 Q면 A 값 몇이야? 끝. 마지막. 얘들아, AB 두 정점이 있고 P라는 동점이 있대. 근데 각 APB가 몇 도래? 45도라고 일정하대.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원주각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원이 그려지는 거야? A랑 B가 여기 가만히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아무 한 점이나 P를 잡았을 때 요각이 45도가 되는 이러한 원이 그려지지. 원의 중심이랑 연결했을 때 중심각은 몇 도인 거야? 90도인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구하라 그러냐면 이 원의 중심을 구하래. 됐어? 근데 이 원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해?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봐.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건 요거야. 요 직선이야. 근데 원의 중심은 얘 무슨 선을 지나? 수직 이등분선을 지나.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여기를 A, F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 없나? 있지? 그럼 A, FA랑 얘 사이의 거리가 뭐랑 같다 쓰면 돼? 반지름이랑 같다 쓰면 되지. 선생님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길이 루트 1을 나누면 그게 반지름이잖아. 됐어?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수식이 많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지 사실. 근데 그거 말고 가필드 쓰면 간단해. 여기가 지금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일단은 이 지점을 구할 거거든. 왜냐면 C라는 점이 몇 개가 생기겠어? 이렇게 C1이랑 C2가 생기는데 이 중에서 0,0이랑 가까운 점 구하래잖아. 가까운 점 구하려면 둘 다 구해보고 그냥 거리 구해봐서 가까운 점 찾으면 되지. 근데 실제로 그림을 제대로 그리면 여기가 가깝기는 해. 그럼 이제 여기서 아는 정보들 써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고 여기가 5,3. 여기가 5,3이니까 여기 중점의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내가 구하라는 건 요 지점이지. 그래서 내가 뭘 알아? 여기가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그럼 가필드는 어떻게 쓰자 그랬냐면 이 지점 지나면서 X축, Y축이랑 평행하게 긋고 요 지점에서 수선해발, 요 지점에서 수선해발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뭐야? 요 삼각형이랑 뭐야 얘들아? 합동이겠지? 왜? 지금 여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2,-3이고 여기가 5,3이니까 여기 요만큼 길이는 6이 될 거고 요만큼 길이가 3이 될 거거든? 그럼 여기 요만큼 길이는 얼마야? 6이 될 거고 3이 될 거니까 2,-3에서 왼쪽으로 6만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6만큼 위로 3만큼 올라가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4,
0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거리의 최소값은 4. 얘랑 이제 0,0이랑 거리 재야 되니까 마이너스 4거든. 근데 들었니 방금? 보승아? 고개를 또 숙이고 있었는데. 어쨌든 사실 이것만 할 줄 알아도 돼. 이것만 할 줄 알아도 되는데 이거 계산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도형에서 어떤 파트든 이렇게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어. 너희 잘 생각해봐. 수직이 나왔을 때 이건 계산이 어딨어 이게 계산이 어딨어. 덧셈 뺄셈 한 번만 하면 끝이잖아. 얘보다 얘가 계산이 유리할 리가 없어. 근데 이걸로 계산이 안 되는 문제는 없어. 어떠한 문제든 수직이 등장하는 문제에서는 얘로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해.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잘 익혀야 돼. 내가 시도 때도 없이 꺼낼 거야. 그럼 이제 그때마다 너희가 정리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계속 쓰고 있어? 어떤 도형이든 수직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긋고 수상의 발 내려서 쓰고 있지. 됐어? 그러니까 그 상황만 계속 인지하고 너희도 나중에 쓰려고 노력만 좀 해주면 돼. 혹시 다시 설명이 필요하니? 지우라 괜찮아? 이거? 너 잤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얘들아 이거 뭐 한 거라고?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뭘 이용한 거야? 합동을 이용을 한 거야. 합동을 이용을 한 거니까 내가 지금 요점의 좌표랑 요점의 좌표를 아니까 요 길이 정확하게 6이랑 3이라는 거 알지? 그럼 이제 요 길이도 정확하게 몇이라는 걸 알아. 6이랑 3이라는 걸 아니까 6, 3만큼 여기서 평행이동만 시키면 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뭐 하면 돼? 6, 3만큼 평행이동만 시키면 요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지. 됐어? 끝. 한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야 너는 그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도 아니고 바로 이게 발 뺄. 야 너 제일 늦게 나가. 아니다 동원이 너 나와봐. 너 나와봐. 잘 가.